전 지구상에 가장 사람이 살기 좋은 기후대는? 국토전략TV? 세계 제국주의와 파시즘이 팽창하던 1918년과 1936년 사이 독일의 기후학자 블라드미르 쾌페는 전 지구를 식물의 분포, 사시사철, 온도에 따라서 세계를 여러 개의 기후대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그중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쾌적한 기후대도 별도로 구분해 놓았는데요. 사람이 살기 좋은 기후대는 대체로 따뜻하고 건강에 유익한 자외선을 적절히 받는 기후입니다. 이러한 기후는 일반적으로 적절한 강수량과 기온, 햇빛 등의 자연적 요소들이 조화롭게 결합된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쾌펜의 기후대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지역이 몇몇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중해 지역의 지중해 기후 CSA와 온난스빙 기후 CFA 등이 있습니다. 지중해 기후 CSA는 따뜻하고 건조한 여름과 온화한 날씨의 겨울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 지역은 1년 내내 따뜻한 기온과 적절한 강수량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에 적합합니다. 온난스빙 기후 CFA는 여름과 겨울에 온도차가 크지 않고 일정한 강수량이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쾌펜의 기후구분법에 의하면 적도를 시작으로 A, B, C, D, E, F 순서로 기후가 분류되는데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기후대인 온대기후를 C로 분류를 해놓고 있어서 C기후대, 즉 온대기후 범주에 속하는 지역들은 지구상에서 아주 부유한 나라들, 강대국들만이 대부분 영토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온대기후 C기후대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까지 벌일 정도로 어느 나라의 영토 안에 C기후대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나라의 국력이 강대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온대기후를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12개 주요 국가의 랭킹을 살펴봅니다. 1위부터 살펴봅니다. 1위, 미국. 미국 남중동부 및 서부 캘리포니아, 캐나다 서부. 세계에서 가장 축복받은 땅이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넓이의 온대기후를 확보하고 있는 땅이 바로 미국입니다. 주로 남중동부의 거대 평야지대에 위치하고 있고 이는 막대한 농업 생산량을 자랑하여 전 지구의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의 농업 생산량이 확보되는 땅입니다. 또 미국 서부 해안지대 캘리포니아 해변 지역, 또 캐나다에서도 유일하게 나타나는 온대기후 지방인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밴쿠버시를 중심으로 한 온대기후의 특성이 부분적으로 나타납니다. 캐나다는 G7의 원국 중에 온대기후의 비중이 국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적은 대부분의 국토가 냉대기후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캐나다는 부강한 나라입니다. 이 때문에 한반도 대부분의 국토가 냉대기후에 속하는 한국이 배울 점이 많은 나라로 볼 수 있습니다. 2위, 유럽연합. 사실 유럽에서의 자유진영 국가들 대부분은 온대기후에 속합니다. 서한해양성 기후, 지중해성 기후의 특질이 나타납니다. 폴란드, 발트 3국,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서남부 지방까지 온대기후의 기후 특색이 나타나는데 그 밖 러시아 쪽으로는 대륙성 냉대기후가 나타나 겨울철에 무지 추운 난방연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나라로 바뀌게 됩니다. 유럽 대륙은 한반도보다 북쪽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기후가 연중 따뜻한 기후를 보여주는 이유는 바로 대서양에서 불어오는 멕시코말 유덕분입니다. 차가운 북극의 바람을 따뜻한 바닷바람이 대륙을 따뜻하게 해줘 연중 농업 생산량이 많고 온화한 기후 특색을 보여줍니다. 이 때문에 유럽에서는 기후변화에 매우 민감합니다. 이 멕시코만류가 멈추거나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면 유럽 대륙은 순식간에 만주나 시베리아 연해주 같은 척박한 대륙성 기후로 바뀌어 사람이 살기 어려운 땅이 되기 때문입니다. 3위, 대만. 중국 남부지방 상하이에서부터 홍콩 하이난도 그리고 충칭시 내륙지방까지 광활한 온대기후가 나타납니다. 연중 온화습이 많아 여름철엔 매우 습한 기후대입니다. 그럼에도 겨울이 있어서 사람이 살기 좋은 기후입니다.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갔을 때 기후가 아주 우수한 지역은 바로 대만입니다. 대만은 해양성 기후의 영향과 높은 산이 있어서 다양한 온대기후의 스펙트럼이 나타나며 대만 남부에는 부분적 열대기후까지 존재해서 대만섬 안에만 살아도 다양한 기후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냉대기후가 나타나질 않아 스키리조트를 찾기 어려운 곳이 바로 대만 땅이기도 합니다. 중국 남부지방과 대만 대부분은 막대한 농업 생산이 가능한 땅으로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아주 풍요로운 자급자족이 가능한 땅으로 볼 수 있습니다. 4위, 남미 4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칠레.
남아메리카 리우데자네이로를 기준으로 남쪽으로는 거대한 평원지대와 온대기후대가 나타납니다. 남미 남동부의 거대 평원지대인 팜파스 평원은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남아메리카의 일부 지역에 걸쳐 있으며 매우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대기 목축업과 농업에 이용되는 땅으로 아주 풍족한 나라들입니다. 또 남미 서부 연안의 칠레, 세계에서 가장 긴 땅을 가진 칠레의 경우에는 지중해성 기후대와 온대 고산기후의 특질이 모두 나타나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땅이면서 맛이 좋기로 유명한 과일이 많이 생산되는 땅으로 칠레는 아주 유명한 나라입니다. 5위, 호주, 뉴질랜드. 호주 시드니 2032년 하계 올림픽이 개최되는 브리즈번으로 유명한 동부연안, 그리고 멜버른, 태즈메니아 섬으로 유명한 남부, 호주의 퍼스로 유명한 남서부 일대는 지중해성 기후, 서안의 양성 기후가 나타납니다. 호주에서 이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막건조 기후로 쓸모없는 땅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뉴질랜드는 상황이 또 다릅니다. 섬 전체가 서안의 양성 기후에 해당해 사람이 살기 아주 좋은 기후입니다. 지구적으로 따져봤을 때 호주와 뉴질랜드의 기후는 사람이 살기 가장 좋은 기후 환경을 갖고 있어 세계인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변에 경쟁국가 침략할 만한 나라들까지 없어서 산불이나 지진 같은 천재지변이 없는 지상천국과 같은 기후 조건을 갖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6위, 일본. 홋카이도 섬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본 열도는 온대하우 기후대에 해당합니다.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제외한 가장 넓은 면적의 온대기후를 확보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온대기후의 특색이 나타나는 이유는 태평양을 마주한 연중습연한 기후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이나 미국, 유럽, 남미 지역과는 달리 온대기후가 있는 지역 대부분이 산악지형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넓은 여러 개의 평야지대에서는 막대한 농업 생산이 이뤄지고 있으며 쌀농사 등이 이뤄지고 있고, 일본이 태평양 지역에 보유한 여러 열대기후의 섬들과 일본 남부 규슈 지방에서는 사탕수수 등이 재배가 가능해 자급자족이 가능한 기후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7위, 인도. 인도 지역 대부분은 열대, 아열대 기후 혹은 건조 스텝 기후가 나타나 사람이 살기 매우 힘든 기후 환경입니다. 하지만 히말라야 산맥과 인접한 인도 북부지방, 바하르, 메갈라야, 아루나찰 프라데시, 시킴주 같은 산악 인접 국가에서는 인도에서 찾아보기 힘든 비교적 서늘한 여름을 경험할 수 있고, 겨울도 어느 정도 경험할 수 있는 기후 환경이 나타나 살기가 비교적 좋은 기후대입니다. 그럼에도 인도 대부분의 인구 밀집지대인 캘커타, 뉴델리, 뭄바이, 벵갈루루, 첸나이 등의 도시들은 열대성, 아열대성 기후 혹은 스텝 기후 환경이 나타나는 사람이 살기 비교적 척박한 땅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도는 현재 중국을 뛰어넘는 인구 1위 대국이 된 상황이지만 이 같은 열악한 기후 환경은 온대 기후가 풍부한 중국과 대비해서 다소 열악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이 때문에 인도 북부지방의 온대기후대에 중산층 인구를 많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도시는 바라나시입니다. 인도 바라나시는 원래 CWA 온대 습인기후에 해당하는 비교적 기후가 좋은 지역이었으나 최근 2017년의 보고에 의하면 CSA 부분적 지중해성 기후가 보고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인도는 향후 인도 지역에서 그나마 사람들이 살기 좋은 온대기후대에서 어떻게 국가 비전을 세워나갈지 계획이 필요합니다. 8위, 이란, 터키, 이스라엘. 온대기후 중에서 꽃으로 불리는 지중해성 기후대가 중동 지역 중에서도 터키, 이스라엘, 레바논, 그리고 이란의 고원지대 카스피의 연안지대에서 나타납니다. 다만 지중해성 기후는 기후변화 등의 여파로 사막화 혹은 스텝지대화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어 늘 기후 환경 변화에 대한 고민이 클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터키와 이스라엘, 레바논 같은 지역의 경우에는 지중해 연안의 기후 특성상 매우 풍요로운 땅입니다. 과일이 풍부하게 자라고 자급자족이 가능한 환경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앞바다에서는 석유까지 나면서 소위 대박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이란의 경우에도 모든 것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나라로서 중동 지방에서는 희귀한 온대기후의 특질이 부분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란은 남해와 북해를 동시에 두고 있습니다. 남쪽엔 페르시아만을, 북쪽에는 카스피해를 끼고 있어서 매우 다양한 지리경관이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이 때문에 오랜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자급자족을 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9위, 러시아와 카프카스 지방.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을 갖고 있다지만 가장 쓸모없는 땅만 보유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기후적으로 가장 척박한 대륙성 냉대기후의 땅들을 대부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기 좋은 온대기후는 아주 극소수 지역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의 카프카스 지방이 유일합니다. 2014년에 소치 동계올림픽이 개최됐던 곳이 바로 이 카프카스 지방입니다. 또 남쪽으로는 조지아, 예디름, 그루지아 등이 있고 옆으로 가게 되면 우크라이나 크림반도가 아주 풍요로운 온대기후에 해당합니다. 러시아는 이 온대기후 지방을 매우 탐내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살기 좋은 땅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이러한 온대기후 지방에 대한 영토 확장 의지는 남쪽으로 조지아, 서쪽으론 우크라이나를 향해 진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와 조지아 두 나라 모두 유럽연합과 나토 가입을 희망하고 있는 온대기후 국가랍니다. 12. 아프리카 4국 케냐, 에티오피아, 남아공, 마다가스카르. 아프리카 대륙 전체는 매우 척박한 땅입니다. 하지만 커피로 유명한 케냐, 에티오피아 같은 고산 지역은 서늘한 온대기후가 나타납니다. 에티오피아의 예가체프 지역, 케냐의 나이로비, 루안다 일부 지역에서 사람이 살기 좋은 기후 환경이 나타납니다. 아프리카의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의 고산 지역에서도 사람이 살기 좋은 온대기후가 나타납니다. 가장 아프리카에서 황금이 땅은 남아공으로서 인도양과 대서양이 만나는 지역의 넓은 지중해성 기후, 서안해양성 기후가 나타나서 뉴질랜드, 호주, 캘리포니아에 이은 황금기후 명당으로 유명한 곳이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땅입니다. 케냐,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드물게 문명이 꽃피운 땅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후 환경이 좋아 문명이 꽃피우기에 알맞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맛이 좋기로 유명한 커피가 잘 재배돼 특히 한국전쟁으로 인연이 있는 에티오피아는 한국에 커피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랍니다. 11위. 중앙아시아 및 파키스탄 극소수 지역.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중앙아시아 지역은 사막 경관이 나타나 기후가 매우 척박하고 여름엔 과하게 덥고 또 겨울철엔 과도하게 추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앙아시아에서는 이러한 척박한 기후 속에서도 과거 실크로드 문명이 번성했던 지역인데요. 그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파미르 고원지대와 인접한 지역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및 파키스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기후가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는 주변의 척박한 기후 속에서 홀로 지중해성 기후대가 나타납니다. 또 타지키스탄의 수도 두샨베,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카자흐스탄 알마티 등 유명한 중앙아시아권 도시들 대부분이 척박한 기후 환경 속에서도 온대기후의 특질이 나타나는 좋은 땅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도 해발 540m의 고지대에 위치하여 주변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온난스빔 기후대에 해당해 사람이 살기 좋은 곳에 수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12위. 한국 남한 해안 지역. 한반도 대부분은 냉대 대륙성 기후에 영향을 받는 나라입니다. 아쉽게도 대부분의 땅들이 농사를 짓기 다소 척박한 환경이지만 남한 지역은 기후 환경의 축복을 받은 땅입니다. 전라도와 충청남도, 동해연안은 온난스빔 기후에 해당해 농업 생산력이 아주 우수한 땅이며 남해안, 대구, 부산, 충남, 경기 서부, 서울 일부 지방의 경우 CWA 온대하우 기후에 해당하게 됩니다. 남한 지역을 제외한 북한 지역 대부분은 냉대 동계기후에 속해 농사가 잘 안되고 매우 척박하며 겨울철에 과하게 춥고 여름철엔 과하게 더워서 세계적으로 사람이 살기 다소 어려운 땅으로 분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기후온난화의 여파로 남한 지역 대부분의 지역이 기존 냉대기후대에서 온대기후대로 변화되는 추세이며 한반도에서도 사탕수수 재배 등 아열대성 작물 재배 면적이 늘어나면서 남한의 평야지대에서도 드디어 식량 자급자족이 가능한 시대가 열리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한반도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살기 좋은 기후대로 분류되는 지역은 제주도 중산간, 울릉도, 동해연안 등이 해당되며 전남해안지대, 동해연안의 경주, 포항, 울진 등의 지역은 한반도에서도 가장 사람이 살기 좋은 기후로 평가됩니다. 이외에도 부산, 대전, 대구 등의 도시들도 온대하우 기후에 속하고 있고 냉대기후에 속하던 서울의 경우에도 기후변화에 따라 온대동계건조 기후로 분류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반도는 놀랍게도 다른 지역과 대비해 온대기후보다 냉대기후대가 많다는 특색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구 밀집 지역은 온대기후에 속하지만 조금만 시골로 나아가면 냉대기후대가 나타나서 사시사철 다양한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온대기후대가 분포하는 전 세계 지역들을 살펴봤습니다. 세계적으로 역사를 살펴보면 온대기후대를 차지하기 위해 많은 강대국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땅을 차지하기 위해 혈투를 벌였습니다. 한민족도 그중 한 나라로서 선조대대로 지켜온 땅을 잘 가꾸어 나가도록 하여야겠습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게 보셨나요? 그럼 990원으로 국토전략TV 멤버십 프로그램에 가입하세요. 지금 수백 명의 회원들이 활동 중이시며 비공개된 많은 비디오들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돈 990원으로 국토전략TV 클럽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